네, 오늘은 3장 암의 전이입니다. 지금까지 1장, 2장을 통해서 암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암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유발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이 발병되고 진행되는 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돼 있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암이 언제나 위험하게 어떠한 생명에 위협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적인 문제나 또는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병균에 의해서 변화된 세포들이 더 많이 증가되고 특정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기능에서 조절하는 세포의 증식 또는 사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작용들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존할 수 있게끔 변화된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암세포가 하나 둘 생겨나고 군집이 되고 조직에서 특정한 분포를 구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VEGF 같은 베스큘라 엔도셀리얼 셀 그로스 팩터와 같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엔지오제네시스 신생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그 조직 안으로 혈관을 유도함으로써 영양을 공급하고 더 빠른 속도로 암이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양성종양, 그렇죠? 비나인으로 시작했던 형태들이 점점 더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악성종양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악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어떠한 스테이지부터 어떠한 단계부터 이 악성종양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까? 전입니다. 전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발생한 조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다른 조직 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겠죠. 세포이기 때문에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조직을 벗어나서 다른 조직으로 침윤, 그리고 그 침윤을 통해서 혈관에 접근이 되면은 혈관을 타고 혈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조직, 예를 들어서 폐나 신장 또는 간 이런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 다시 부착이 돼서 암세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악성으로서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양성에서 악성으로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암은 어떻게 보면은 에이징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체하는 그런 방식들도 예전에는 암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진단, 어떻게 암을 빠르게 진단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암과 함께 계속해서 오래오래 생존해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주 목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이 더욱더 현실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빠르게 1기, 2기 정도의 진단을 하면은 5년 이상 생존율이 좀 더 증가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같이 암을 계속 없으면 더 좋겠지만요. 있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하고 그 치료를 유지함으로써 암과 함께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늘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즘 암에 대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양성종양에서 암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가는 암의 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PPT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떻게 됐든 전공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암이 전이되기 위해서는 이 혈관이 생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 혈관을 통해서 암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생성과 신생에 관해서 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관 생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베스큘로제네시스. 우리가 인체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생성이 되면서 그 조직 쪽으로 혈관들이 뻗어나가게 되죠. 이런 혈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베스큘로제네시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세포를 엔도셀리얼 셀, 내피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피세포들이 군집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튜브 포메이션, 관을 이루게 되면서 쭉 이러한 혈관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최초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굵은 혈관에서 작은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동맥, 대정맥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분리되는 더 작은 거, 세정맥, 세동맥, 그리고 더 작아지면 이제 모세혈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세포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은 이게 혈관 신생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생성이 아니고 신생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혈관에서 작은 분지의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암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원래의 혈관으로부터 암세포로 새로운 영양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을 이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엔지오제네시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정체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엔도셀리얼 셀이 침투해서 혈관 형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위죠. 이 부위에 암 세포를 주입했을 때,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제 홍채 부위죠. 홍채에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혈관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암세포가 얼마만큼 생존하는지를 확인한 건데요. 여기 보신 것 같이 이제 앞부분 전방이라는 수정체 부분에 종양을 주입하면은 암세포 크기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채의 암세포를 주사했을 때는 암세포가 급격히 커지게 되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겠죠. 영양분이 공급되는 소스, 통로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 생성되고 자라날 수 있는 엔지오제네시스 앞에서 말했던 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바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실험적인 증명이고요. 또 종양의 성장을 위해서는 혈관의 신생이 필수적이다. 아까 엔지오제네시스가 꼭 요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액을 주입해서 이 갑상선 조직에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혈관이 접근이 되면은 더 빠르게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혈관 신생, 엔지오제네시스, 튜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암세포는 이러한 혈관들이 자기 쪽으로 자라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증식을 위해서 영양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엔지오제네시스입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이 혈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엔도셀리얼 셀이 특정한 세포 쪽으로 이동하면서 튜브를 만들어서 모세혈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혈관이 알아서 세포를 찾아갈까요?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답을 한번 인터넷 서핑을 해도 되고요. 답을 한번 줘보세요. 문자로 주시면 돼요. 네, 보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포가 어떠한 역할을 하겠죠. 혈관이 세포 쪽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엔지오제네시스, 혈관 신생만 쳐도 아마 쉽게 힌트를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지금 빨리 보세요. 네. 무엇이 있을까요? 세포가 내놓는 화학물질, 염증 물질만 있을까요? 세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포가 내놓는 물질, 세포는 사이토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고요. 카인, 어떤 물질이라는 화학물질, 합성물질, 사이토카인, 세포 분비물질이죠. 이러한 세포 분비물질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인터루킨 계열들로 해서 IL-1, IL-6, IL-10 또는 TNF,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해서 TNF-알파 이런 것들이 있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그러한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뿐만 아니고 세포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이 자신 쪽으로 더 성장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혈관을 신생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물질도 분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세포보다는 이러한 암세포들이 그러한 분비를 더 많이 활발하게 하고 혈관을 더 쉽게 자신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다른 제가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혈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새로운 혈관의 신생이고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림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림프관이 좀 더 표피에 가깝게 있게 되고요. 그 림프관을 지나서 이제 혈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종이 이제 대장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대장 표피 쪽에 에피셀리얼 셀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방세포가 끼거나 염증세포들이 덩어리가 돼서 자라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심각하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용종이 자라나게 되면은 1단계 안쪽으로 더 크게 자라나게 되고요. 2단계가 되면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용종 안에 자라는 세포들이 처음에는 양성종양의 성격을 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 무엇이 연결됩니까? 이 세포가 자기가 더 빨리 생존하고 더 빨리 증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엔지오제네시스죠. 3단계가 되면은 이 표피막이죠. 에피셀리얼 막에 함입이 돼서 뚫고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을 바로 우리가 침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단계 침윤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침윤이 되면 어때요? 혈관이 연결됐죠? 그럼 벌써 침윤과 함께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4단계가 되면은 실제 치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더 위험성은 높아지고 치료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단계, 침윤이나 전이가 되기 전 단계만 해도 암 치료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암세포가 혈관 신생 촉진 분자들을 합성한다는 증거로 암세포만 이렇게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세포 안쪽, 조직 안쪽에다가 키우게 되면요. 이 암세포 주머니 쪽으로 암세포가 가지 않더라도 혈관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세 용기 외부에 일어난 혈관의 생성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가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분자를 뭔가를 내놓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좀 전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라고 VEGF, Vascular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혈관의 신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입니다. VEGF 또는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Fibroblast는 우리가 이제 섬유 아세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관이 그냥 공간에 자라날 수는 없고 매트릭스라고 해서 어떤 부착해야 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관을 촉진하는 물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물질들이 혈관 촉진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지오제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인터루킨 8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VEGF,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이런 것들,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TNF 알파죠. 튜머 포밍 그로스 팩터, TGF 알파를 말합니다. 이 베스큘러 엔도셀룰러 셀 그로스 팩터 다 혈관 신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더 빠르게 생성시켜주고 증식시켜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엔지오스타틴 또는 스롬보스포틴 또는 프로스타민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TIMP,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ase 1, 2, 3 이런 것들이 암세포 쪽으로의 어떤 혈관의 신생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실제 VEGF에 의해서 유도되는 혈관 신생의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 주요한 단계만 표시를 한 겁니다. 암세포가 자기 자신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VEGF를 합성해서 분비하게 되고요. 그러면 분비된 VEGF가 일반 세포의 VEGF 수용체에 결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수용체의 결합이 세포 안쪽의 세포 신호를 활성해서 더 신호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신호 전달이 핵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유전자 발현은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 분열이나 세포 이동 또는 세포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질을 분해하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 같은 기질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을 촉진시킬 겁니다. 세포 기질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면은 당연히 암세포가 더 쉽게 전이될 수 있겠죠. 또는 침윤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조직으로의 침투가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MMP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기질을 분해하는 거고요. TIMF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기질 분해하는 거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혈관 신생이 암세포의 성장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조직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엔도스타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암세포의 신생 혈관 촉진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혈관 신생 억제를 하게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양 크기가 갑자기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춰지게 되죠. 멈춰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세포라는 것은 셀 사이클을 통해서 자기 증식을 하게 되고요. 이 증식을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 영양분의 공급 통로가 바로 혈관이고요.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은 이 휴먼 상태, 튜머 도만시라고 해서 혈관이 없으면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스타틴 같은 것을 처리하면은 이 혈관 신생이 저하됨으로써 종양 성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테스트를 실제 마우스에서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엔지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은 신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물질과 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엔지오스타틴을 주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 신생을 저해하게 되고요. 혈관 신생을 저해하게 되면은 종양의 어떤 전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혈관을 끌어들이면 영양분의 공급이 더 촉진이 되고요. 성장을 촉진하고 그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엔지오스타틴을 주면은 전이가 억제가 되고 주지 않은 일반주에서는 더 빨리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암세포가 혈관 신생의 역할을 하는 VEGF와 같은 물질들을 분비를 하고 그런 물질들의 분비는 암세포 성장에 또는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주에서만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관 신생 물질이 결핍된 돌연변이쥐를 이용해서 실제 암세포를 주사했을 때 이런 신생 물질이 없으면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돌연변이 VEGF 돌연변이쥐에서 암세포의 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정상주에는 암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형성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반해서 VEGF와 같은 혈관 신생 엔도셀리얼 그로스 팩터 같은 물질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암이 거의 유발되지 않거나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VEGF와 같은 물질들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면은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일부에서는 요 앞에 소개해드린 엔지오스타틴 같은 것들을 물질들을 항암 치료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은 뭐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암세포들이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원하는 곳은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에 이제 부착이 돼서 새로운 암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메타스테시스.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3단계가 이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 가기 위한 침윤 단계, 그리고 침윤된 곳에 혈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혈관을 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전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은 이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침윤 단계고요. 암세포가 기저막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우리 몸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암은 무슨 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저암이에요? 상피암이라는 거죠. 에피셀리얼 셀, 상피 조직에 일어나는 암이 대부분의 암, 90% 이상이 다 상피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조직에서 암세포를 빨리 발견을 하고 상피에서 제거를 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고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1차 종양이 침윤돼서 조직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암세포가 베스큘러 엔도셀리얼 셀 그로스 팩터 VEGF 같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면서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고요. 암세포는 순환계를 통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메타스테시스,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새로운 조직에 접근을 하게 되고 재추민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세포 한두 개지만 그 세포가 군집을 이루게 되고 조직에서 암세포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는 이케드린과 같은 이런 세포 부착 물질들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이 감소로 인해서 세포가 서로서로 결합되어 있는 힘이 약화되고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탈로 프로테이즈가 같은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 기질을 없애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 합성과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세포 기질과 이제 기저막을 분해해서 암세포가 더 기저막을 침윤해서 들어가서 혈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막과 세포 외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아까 MMP라고 하는 친구가 대표적이고요. 플라스미노겐이 조직에게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되면 이 플라스미노겐이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를 유도하게 되고요. 이 활성인자들이 플라스민을 활성화시켜서 이 MMP의 프로 MMP라고 얘기합니다. 전구체를 활성화시키면은 MMP, 메탈로 매트릭스 프로테이즈 효소가 활성화돼서 이 플라스민과 MMP가 함께 세포 외 기질의 기저막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 앞에 그림에서 나왔듯이 플라스민과 MMP가 기저막을 분해하게 되고 암세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인베이전, 침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싱글셀이라고 하는 단일 세포들이 암세포 덩어리에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세포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전이 능력이 향상된 이제 흑색종 세포의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험적인 어떤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강한 암세포를 얻어서 그 강한 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를 테스트하고 항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 암세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실제 환자에서 얻은 흑색종 세포를 마우스에게 주사를 하게 되고 폐로 전이된 일부 세포를 얻어서 다시 또 마우스에 전이하고 또 마우스에 전이하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여기 10번 이상 반복한다고 되어 있죠. 10회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아주 전이성이 강한 흑색종 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폐에서만 계속 얻었으니까 폐에 특이적으로 전이되는 강한 흑색종 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될 거고 이 세포를 이용해서 마우스에서 전이가 잘 되는 폐암을 일으키는 세포주를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조직이 바로 간과 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환계의 패턴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심장으로부터 항상 정맥혈을 동맥혈로 전환을 해주죠. 뭘 통해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CO2는 내보내고 이상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산소가 포화된 그런 혈액을 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직 쪽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오른쪽 심방 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폐를 거쳐서 폐에서 폐 동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폐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죠? 심장의 좌측이죠. 좌심방실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은 폐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폐가 전이가 잘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잘 되는 곳이 바로 간이죠. 그리고 소화기계, 위 또는 대장. 대표적으로 폐, 간, 그리고 소화기계 부분이 암이 전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세포가 이 혈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이가 되면은 무조건 암이 유발되느냐? 그러면은 아마 젊었을 때도 암이 쉽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 그런 전이 되는 암을 인식해서 잡아서 제거해주는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해주는 시스템.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면역체계죠. 면역체계. 실질적으로 이런 면역체계에는 기억을 해주고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침입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성 면역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이상세포라든지 감염된 세포 그리고 변형된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세포성 면역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암세포의 전이능에 미치는 면역인지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면역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 변형된 세포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 세포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서로 다른 MHC 분자를 가지고 있는 두 암세포의 전이능 차이가 있으며 면역 반응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전이도가 높은 세포주 같은 경우 D11 세포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세포주 같은 경우는 MHC라는 것이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암세포,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인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CD 마커라고도 얘기하고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인지 물질이고요. 요 전이가 잘 되는 세포 같은 경우는 H2D만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세포 주사 후에 일체 종양을 주사를 하게 되면 폐에 전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 세포를 인식하는 세포적성 T 림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이가 낮은 세포주 같은 경우는 A9 세포주 같은 경우 H2D와 H2K 발현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포들은 주사했을 때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종양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세포독성 T 림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전이 이상 증식을 감지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바로 면역체계라는 거죠. 결국에는 면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균에 대해서 보호하는 세포성 면역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메모리 기억을 내서 작동하는 획득성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선청 면역, 후천 면역.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T 림프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는 후천 면역으로서 특정한 세포의 성질을 기억했다가 그 세포가 발생하게 되면은 빠르게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도가 낮은 세포주들 같은 경우는 그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면역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이가 잘 되는 세포에 유전자 H2K를 도입을 하면은 세포를 주입했을 때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B122 세포는 H2D라는 MHC만 갖고 있었는데 T세포가 인식해 줄 수 있는 H2K를 과발현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가 인식해서 사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실험은 어떠한 증거가 됩니까? 면역세포가, 특히 세포성 면역세포 T 림프구가 이상 증식을 하는 암세포를 인지해서 사멸시키고 그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면역 활성이 좋고 최초에 이러한 이상이 있는 면역세포들을 빨리 생산하고 많이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암세포를 인식해서 사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최신의 이제 면역 세포 치료 방법 대표적인 게 바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는 거를 카라는 것을 활용한 T셀 세포 독성 T셀이죠. 또는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살상시킬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역세포에다가 암세포의 항원이죠. 이 암세포마다 특정한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어디에 존재하냐 하면은 세포 표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 표면, 암세포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안티젠을 인식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많이 만들어주게 되면은 암세포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초에는 인식을 못하니까 인식할 수 있게끔 복제해서 가짜 항원에 대한 수용체를 T세포에 심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최초에 이러한 카이네믹 안티젠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카 T셀이 암세포 CD19 포지티브, 그러니까 CD19라는 표면 항원을 가진 세포를 인식해서 살상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한 CD19를 죽일 수 있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전이나 또는 잠복해 있던 이런 암세포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면역세포에서 살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암이 재발이라고 표현하죠.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면역세포 항암치료입니다. 모식도를 표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T 세포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튜머셀을 직접적으로 T셀 리셉터를 이제 인지한 그런 T셀이 암세포를 인지해서 살생을 해서 세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인식되지 않은 세포들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특정한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T세포에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심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전자를 조합해서 임의로 발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했다고 해서 카이메릭입니다.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만드는 이런 T세포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특정한 항원을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표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서 익스팬, 확장하게 됩니다. T셀 리셉터 진을 가지고 있는 세포 독성 T세포를 유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획기적이죠. 면역세포 항암치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혈액종양에 특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더 기술이 발전하고 암세포의 특이적인 이런 항원, 안티젠들, 단백질들을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형암이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암세포들도 더 쉽게 빠르게 인식하고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항암 치료제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키모세라피 또는 방사선 치료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의 영향을 다 줍니다.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더 민감하게 사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세포에도 많이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신체적으로 또는 우리 몸에 뭐 체력적으로 많은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항암 치료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제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표적, 말 그대로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러한 안티젠, 항원,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암세포만 잡아낼 수 있는 항체를 이용하는 항체 항암 치료. 그게 어떻게 보면 3세대, 뭐 3.5세대 넘어가면서 이런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임의로 분자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킨 재조합 T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카 T셀을 이용한 면역 항암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는 거죠. 뭐 2007년부터 이러한
면역 항암 치료, 면역 세포 항암 치료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임상 허가를 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고가이고 적용할 수 있는 암종이 한정돼 있다라는 한계점은 아직까지 있지만 뭐 계속해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항암 치료는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진단 기술도 빨라지고 암세포의 다양한 항원들을 연구자들이 찾아냄으로써 이런 특이적인 표적 항암 치료가 더 많이 활성화될 거고요. 빨리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암 치료는 더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노화질환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예전에는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당뇨병 가진 환자분들도 20년, 30년 관리를 잘 하시면은 노후까지 오랫동안 신체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슬로우 에이징, 노화를 늦추는, 노화를 없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늦추고 아니면은 발생한 노화를 보호할 수 있게끔 우리 몸에 잘 맞추어서 늙어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양세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 세포가 변화된 거기 때문에 종양세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튜머 호스트 인터랙션 종양 숙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종양세포가 성장을 못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종양세포는 자신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다른 쪽으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내피세포를 끌어들여서 혈액 공급 또는 전이할 수 있게끔 이런 혈관 신생 또는 신생 촉진 인자를 만들어낼 거고요. 우리 몸에서는 신생 억제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방어를 할 겁니다. 면역세포는 항암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독성 세포 T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려 할 겁니다. 암세포는 반대로 종양 항원,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내놓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PD-1 또는 PDL1 위간드라고 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작용을 교란하게끔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또는 암세포는 부착력이 없어지게 해서 전이를 용이하게 할 거고요. 일반 세포들은 일반 세포 부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운동성 촉진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억제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한 암세포는 기지를 가수분해 함으로써 기지를 통과해서 암세포가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거고요. 일반 세포들은 TIM2,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슈 이니빗 메탈로 매트릭스 프로테이즈입니다. 그러니까 MMP 같은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가 기지를 저해하면 그런 기질 저해 효소를 억제하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은 암세포는 억제되고 존재하더라도 많이 생존하지 못하고 제거되는 젊었을 때는 이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50대, 60대, 70대가 가면서 변이된 세포의 제거가 잘 일어나지 않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특정 부위에서 생존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암과 함께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연령은 늘어나기 때문에 암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암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빨리 진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뭐라 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암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이 T셀 표면에서 암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항암 표적 치료가 계속해서 더 많이 개발될 거고 주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암의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의는 이렇게 마치지만요. 한 5분여 여러분이 한번 저와 톡을 통해서 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암이 노화질환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톡 주세요. 수업이 토론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카티는 만드는데 어렵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암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항원, 안티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정 암종에 대한 특별한 항원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 암종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세포독성 T셀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T셀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최적의 T셀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는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나 T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느 세포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암종에 더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문자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의 전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